네, 안녕하세요. 김경의 스타트업과 디지털 기술 트렌드입니다. 오늘 강연은 지난 세션에 이어서 이 개인이 스타트업에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, 이 좋은 수익률을 내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 개인이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하는 건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이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좋은 투자처 찾는 게 쉽지가 않고, 또 계약서도 생각보다 신경 쓸 게 많고, 또 이 비상장, 즉 상장되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도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세션에서는 이런 챌린지들,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해결책, 그리고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좋은 투자처 찾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일단 제 제안은요, 주변 지인들을 잘 살펴봐라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. 이게 요즘에는 뭐 정부 지원금도 워낙 많고 또 워낙 창업을 장려하는 시기다 보니까 이 주변에 창업하는 분들, 창업하는 친구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. 뭐 제 주변만 봐도 뭐 가장 압도적으로 뛰어난 친구들은 뭐 거의 다 창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또 그만큼 이 핫한 트렌드이기 때문에 아마도 주변에 창업하시는 분들이 뭐 적어도 한두 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또 이런 창업하는 친구들이 어떤 아이템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를 풀고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상당히 직관적인 얘기인데요. 이 좋은 투자처를 찾으시려면은 직접 발로 뛰는 것도 필요합니다. 왜냐면은 이 탑티어 기관들, 탑티어 VC 같은 경우에는 좋은 딜들이 알아서 찾아와요. 근데 하지만 개인한테는 그럴 리가 만무하잖아요. 그러니까 직접 뛰셔야죠. 그래서 뭐 요즘에 보면은 이 스타트업들이 본인들의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모데이 같은 것도 좀 상당히 많이 있고요. 또 이런 데 직접 가보시면은 평소에 못 보던 영역, 평소에 잘 익숙하지 않은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도 많이 접하실 수 있게 되고요. 또 평소에 관심이 가는 스타트업이 있다고 하시면은 직접 전화나 뭐 이메일을 통해서 컨택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또 저희는 업계에서 이런 거를 콜드콜이라는 이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. 이 실제로 심사역들, 전문 심사역들 같은 경우도 이런 콜드콜을 통해서 상당히 좋은 딜을 많이 발굴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좋은 딜, 이 스타트업이 직접 찾아오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자라는 메시지인데요.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도 있습니다. 뭐 이 엔젤 클럽이라고 일반인 분들이 모여서 스타트업을 투자를 하는 그런 클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 혹은 두 달에 한 번씩 모이시고요. 또 이제 한 번 모이시게 되면은 2개 혹은 3개 정도 되는 스타트업을 초청을 하셔가지고 사업 계획을 들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서 투자 여부, 투자 그런 플랜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바로 자금 집행까지 하시는데, 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누적 투자 금액이 한 20억 정도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런 클럽이 운영이 된다라는 걸 알게 되면은 이 돈이 필요한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지? 라고 생각을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거고요. 또 기회가 된다라면은 이런 분들, 이런 스타트업들이 직접 이런 클럽에 오셔가지고 피칭까지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거죠. 또 그래서 나름 이런 시스템을 계속 만드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좋은 투자처를 발굴하고 시스테마티컬리 발굴을 하고 또 이런 새로운 것들을 알아서 좀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조를 꽤 용이하게 만드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다음 스텝인데요. 이 회사를 찾은 다음에는 뭘 어떻게 해야 되냐, 이 어떤 걸 중점적으로 봐야 하냐라는 또 매우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. 일단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사람, 바로 팀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강연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회사가 초기일수록, 극초기 단계일수록 숫자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. 그래서 결국에는 좀 정성적인 부분들, 특히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보실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. 특히 검토하시는 업체가, 검토하시는 스타트업이 풀고자 하는 문제가 명확한지, 또 그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팀인지, 또 이 팀원들 간에 시너지가 날 수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시장인데요. 이게 그런 것 같아요. 뭐 이게 팀이 좋고 아무리 상품이 좋아도 이 시장 자체가 슬로우하면은 이 업체의 성장에 어느 정도 좀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.
또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저희가 업체에 대한 정보는 개인들이 갖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정보는 그래도 좀 용이하게 좀 쉽게 얻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.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들이 이 검토하시는 업체의 시장 규모는 어떤지, 또 이 해당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로는 상품 그리고 서비스라는 키워드를 꼽아봤는데요. 일단은 본인이 좀 친숙하신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잘 아는 영역을 보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는데요. 이 전문 심사역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업체들을 보는 게 뭐 일이다 보니까 이 본인들의 전공 분야가 아니어도 좀 나름 객관적으로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이 있으신데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 게 좀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가 전문성이 있는 영역 혹은 좀 잘 아는 영역에 투자를 하시는 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또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 해당 상품 및 서비스가 이 시장의 니즈를 얼마나 잘 반영을 하는지, 또 그리고 그 니즈에 대한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지, 또 그리고 그 솔루션이 얼마나 심플하고 직관적인지를 살펴보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여기까지 해서 일단 첫 번째 챌린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. 나머지 이 두 개의 항목에 대해서는 묶어서 답변을 드려볼게요. 일단 첫 번째로는 계약서를 잘 쓰셔야 됩니다. 이 투자 계약서만 잘 쓰셔도 상당히 많은 리스크를 해칭하실 수 있는데요.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보통주 대신 RCPS라는 타입으로 투자를 한다든지, 혹은 뭐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Liquidation Preference라고 청산 우선권을 넣는다든지 등등 이런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개인분들은 투자를 하시기 전에 꼭 반드시 변호사분들이나 이 주변에 있는 전문 심사역분들과 상의를 하시고 계약서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투자금을 회수하는 단계인데요. 크게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, 일단 첫 번째는 구주 매각이 있습니다.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잘 나가는 스타트업들은 중간중간에 계속 펀딩을 받아요. 근데 이때 보통 일반적으로 신주 발행을 하지만 이 기존 투자자들은 구주를 매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. 근데 이때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신주보다는 조금 더 싸게, 그러니까 원래 구입하신 그런 가격보다는 더 비싸게 해서 구주를 매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고요. 근데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깔끔한 건 IPO, 상장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. 이게 저희가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어렵지만 이 증권 시장에 상장이 되면은 좀 자유롭게 거래가 되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은 뭐 여러분들은 뭐 잭팟을 터트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쨌건 이 슬라이드의 핵심은 이 스타트업 투자의 경우 지분을 팔고 나오는 게, 즉 엑싯을 하는 게 좀 상당히 쉽지는 않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기회와 방법은 있다라는 것이고요. 또 이 IPO뿐만이 아니라 이 상장하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이 중간에 구주를 매각하는 방법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 엔젤 투자, 개인 투자의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봤고요. 근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개인이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.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은 10개 중에 8, 9개는 그냥 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타트업 투자의 본질이 하이 리스크, 하이 리턴이라는 점은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투자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, 또 그리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단타성 투자가 아니에요. 그래서 보통 짧게는 5년, 길게는 10년까지도 묵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그날까지 묵묵하게 달려가겠습니다. 김기영의 스타트업과 디지털 기술 트렌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